생체 피라미드와 생태계 평형. 생체 피라미드, 생태계에서 하위 영양 단계로부터 상위 영양 단계까지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양, 개체수, 생체량을 차례로 쌓아 올린 것을 생체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안정된 생태계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에 갈수록 에너지양, 개체수, 생체량이 줄어들어서요, 피라미드 모양이 나타납니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형태로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위 영양 단계가 에너지가 크고요. 그 다음에 상위로 갈수록 작아지죠. 개체수도 하위에서 상위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생체량도 하위에서 상위로 갈수록 작아져요. 생체량은요, 현재 생물 군집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으로 생물량이라고도 한다. 생태계 평형, 생태계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생태계 평형이다. 생태계 평형 유지, 생물종이 다양하고 복잡한 먹이 그물을 형성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체들이 있는데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이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제 기능을 할 때 생태계 평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생태계 평형을 이룬 생태계에서는요, 생산자의 물질 생산 및 소비자와 분해자의 물질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서 물질 순환이 안정적이고요. 먹이 사슬에 따른 에너지 흐름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생태계의 생체 피라미드에서 개체수, 생체량, 에너지양은요, 항상 피라미드 형태일까 봅시다. 생태계 종류에 따라 생체 피라미드의 형태는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산림 생태계는 생산자의 생체량은 많지만 개체수가 적어서 개체 피라미드가 역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해양 생태계는 주요 생산자인 식물 플랑크톤의 생산량은 많지만 생체량이 적어서 생체량 피라미드가 역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줄어들므로 에너지 피라미드는 항상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에너지는 항상 피라미드 형태로, 이건 변화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 안정된 생태계는요,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먹이사슬을 통해 평형을 회복합니다. 자, 만일에 1차 소비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진 거예요.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요, 생산자가 많이 잡혀 먹히니까 줄어요.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먹을 게 많아지니까 늘어요. 그래서 얘가 증가하고요, 얘는 감소합니다. 다음 2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요, 1차 소비자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요, 잡혀 먹히는 생산자가 다시 증가할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평형이 회복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어떤 지역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1차 소비자의 먹인 생산자의 개체수는 감소하고요. 천적인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증가합니다. 다음 먹이의 감소와 천적의 증가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처음과 유사한 상태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감소하고요. 얘가 감소하니까 얘가 증가하겠죠. 생산자의 개체수는 증가하고요. 2차 소비자의 개체수 감소로 인해서 생태계는 다시 평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먹이사슬을 통한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은 생물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로 유지되고요. 한 영양단계의 개체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이 영양단계와 먹이 관계에 있는 다른 영양단계도 이에 따라 변해서 평형이 회복되게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생산자가 증가하면요, 1차 소비자도 증가하고 2차 소비자도 증가합니다. 만일에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요, 2차 소비자도 증가하고요, 생산자는 감소됩니다. 자, 만일에 3차 소비자가 증가하면요, 2차 소비자가 감소합니다. 얘가 감소하니까 먹히는 생산자가 다시 증가해요. 이러한 형태를 띌 겁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서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고요. 생산자가 증가하면 모두 증가. 됐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증가하면 2차 소비자 증가, 감소 하나. 3차 소비자 증가하면요. 2차 소비자 감소, 1차 소비자 증가.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생태계 평형의 파악의 요인.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하는 능력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를 넘는 요인이 작용하면요.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고요. 이는 생태계 파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생태계 평형 파괴 요인 중에요. 자연재해는요. 산불, 홍수, 가뭄,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고요. 사람의 활동, 사람에 의한 외래 생물의 유입, 인종의 개발에 의한 생물의 서식 파괴, 화석연료 과다 사용 및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에 의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외래 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외래 생물은요, 그 지역에 살지 않던 생물이 다른 지역에 유입된 것이고요. 새로운 서식지에 천적이나 경쟁 상대가 없으면요,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고유종이 감소하고 먹이사슬이 변하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어요. 초원의 생산량. 초원의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광합성으로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을 초원의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간섭해서 인위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된 경우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랜드 캐니언 북쪽 카이바브 고원에 사는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1906년부터 30년 동안 사슴의 천적인 늑대를 사냥했어요. 그림은 사냥이 허가된 이후 사슴과 늑대의 개체수와 초원의 생산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요. 카이바브 고원의 먹이사슬은요, 풀 생산자를 사슴 1차 소비자가 먹고요. 늑대가 사슴을 먹는 구조입니다. 늑대 사냥이 허가된 직후의 변화, 늑대의 개체수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사슴의 개체수는 증가합니다.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의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난 거고요. 이로 인해서 초원의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늑대의 개체수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사슴의 개체수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늑대의 개체수가 많아 보이지만요. 늑대는요. 개체수에 곱하기 2승해서 y축값을 나타낸 거고요. 사슴은요. 곱하기 3승 해서 y축값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때 늑대가 개체수가 더 많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사슴이 많은 겁니다. 다음에 초원은 10의 4승 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초원의 생산량이 적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더 많은 양이에요. 다시 보면요. 늑대 사냥을 시작하니까 늑대의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자, 포식자가 줄자마자 피식자, 먹히는 놈이 늘어나요.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나니까요. 초원의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풀을 많이 뜯어먹으니까 초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가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사슴의 개체수도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요. 늑대의 개체수도 변하지 않고요. 사슴의 개체수도 늘지 않고요. 초원도 계속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1920년대 초반 이후의 변화, 여기죠. 초원의 생산량 감소로 먹이가 부족해진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늑대가 있었다면요. 사슴의 개체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초원이 유지됐을 거예요. 근데 늑대 사냥하면서 사슴이 확 늘어나면서 초원이 줄어드니까 먹을 게 부족해지고 사슴도 따라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간섭해서 인위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된 경우에요. 외부 환경 변화가 생태계 평형에 미치는 영향, 표는 사람의 활동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생물종의 개체수 감소 원인과 그로 인해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 거다. 해조류, 지구온난화로 제주도 바다의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주도 바다에 서식하는 모자반, 감태 등 해조류 개체군은요. 높아진 수온에 적응하지 못해서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미친 영향, 해조류는요. 다양한 해양동물의 몸을 숨기거나 알을 낳는 장소로 이용되는데 해조류가 사라지면요. 해조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해양생물도 사라지거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왕고래, 남극해의 산성화와 무분별한 남획으로 대왕고래의 주요 먹이인 크릴새우가 감소하고 있고요.
선박과의 충돌, 해양 쓰레기, 각종 연구를 위한 초음파 등은 대왕고래의 생존과 번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는 표층부터 심해까지 물질을 순환시켜 식물성 플랑크톤과 광합성을 돋는데요. 대왕고래가 사라지면 양분 이동이 줄어서 광합성량의 감소로 인해 해양 생태계의 평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해달, 밀렵으로 해달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고요. 지구온난화 및 폐플라스틱,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도 해달의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달이 사라지면 먹이인 성게의 개체수가 늘고요. 성게의 먹이인 해조류가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바다의 탄소 저장 능력이 약화되고요.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바다의 사막화가 진행돼서 생태계평이 깨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활동으로 인위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된 경우에는 자연재해에 의한 파괴보다 피해가 심각하고요. 생태계평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